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요즘 날씨 정말 선선하죠? 맞아요. 이제는 진짜 가을이구나. 정말 이 모든 게 단풍의 절정이 보이면서 요즘 SNS 보니까 다들 단풍놀이도 가고 가을 캠핑도 가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은솔 씨도 뭐 쉬는 날에 단풍놀이 남자친구랑 가시면 되잖아요. 할 사람 없어요. 그래요? 그냥 없어요. 그래요? 네. 또 생각해보니까 단풍을 보러 가는 것도 좋지만 역사 여행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MC로서 정말 적합한 분이에요. 네. 저의 단풍 여행까지 포기시킨 영상실록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지 빨리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01년 10월 7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이 전쟁은 2001년 알카에다가 일으킨 9.11 테러가 원인이었는데요. 테러 발생 후 테러의 주범인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하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침공했습니다. 9.11 테러 당시 엄청나게 큰 피해와 사상자가 나왔잖아요.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 화가 났나 봐요. 맞아요. 미국에서 자꾸 테러를 당하니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의 내부에 있는 그 알카에다 세력을 축출하고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을 인도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이들을 보호하려던 그 상황이라서 이제 거절을 했거든요. 거절을 당했고 또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침공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어요. 네.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s begun strikes against Al-Qaeda terrorist training camps and military installations of the Taliban regime in Afghanistan. 당시 미국은 외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영국,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중국 등의 나라가 테러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요. 전쟁이 시작됐고 미국과 영국은 아프간의 수도 카불과 남부 칸다하르, 동북부의 잘랄라바드 등 주요 도시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결국 국토의 80%를 빼앗겼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무너졌는데요. 한편 2011년 5월 CIA가 파키스탄에 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았고 즉시 사살했습니다. A small team of Americans carried out the operation with extraordinary courage and capability. No Americans were harmed. They took care to avoid civilian casualties. After a firefight, they killed Osama bin Laden and took custody of his body. 결국 잡혔네요. 그러면 전쟁의 목적도 달성했으니 전쟁 종결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왜요? 2011년 8월 6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미군의 헬리콥터를 공격해 격추시킨 건데요. 결국 헬리콥터 안에 있던 군인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철수를 보류하고 계속 전쟁을 이어갔는데요. 2014년 두 나라는 평화 협상을 하며 사실상 전쟁을 종료했습니다. 이 전쟁은 2021년 8월 30일 미군이 완벽하게 철군하며 종전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전쟁이 미국이 실패한 전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건가요? 정부들 간의 평화협정을 계속 이어가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전쟁이 벌어지는 사이에 아프간 주변 나라에서 반미 시위가 계속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아프간 정부의 행동이 탐탁지 않았던 그 기존의 탈레반들이 그들을 모두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미국이 실패한 전쟁을 벌인 거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191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19년 10월 7일 세계 최초의 민간 항공사 네덜란드의 KLM사가 창립했습니다. 당시 이 항공사는 전직 조종사인 알베르트 프레스만과 일부 은행가, 기업가들이 설립했는데요. 첫 운항은 1920년 5월 17일 암스테르담발 런던행 국제선 노선으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승객 345명과 화물 22톤, 우편물 3톤을 수송하기도 했는데요. 1921년에는 세계 최초로 항공권 예약 시스템과 판매소를 세웠고 이후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노선은 함부르크를 경유하는 코펜하겐 국제선 노선이었는데요. 이후 1923년에는 브리셀 직항 국제선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첫 항공사가 생겼을 때 걱정 반 설렘 반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많은 인원을 태우는 항공기가 전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맞아요. 신기하기도 하면서 걱정도 좀 됐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탑승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그러면 혹시 승무원은 항공이 생겼을 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항공기에는 조종사, 그러니까 파일럿만 존재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승무원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1935년부터는 승무원을 고용해서 비행기에 함께 동승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승무원이 존재했던 건 아니었나 봐요? 네. 1935년 KLM 항공사에서 승무원을 고용했고 당시 고용한 최초의 승무원은 남자 1명이었는데요. 그는 친절한 서비스, 승객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담당했습니다. 1946년 KLM은 유럽 항공사 사상 최초로 북대서양을 횡단하는 뉴욕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항했는데요. 1984년에는 한국에 처음으로 취항하는 등 영역을 점차 확대해 갔습니다. 이후 2004년 KLM을 에어프랑스가 인수했고 에어프랑스 KLM 자회사로 전환했는데요. 본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세계 항공사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곳이 됐습니다. 이 항공사에 자주 이용하는 분이 히딩크 감독님, 박지성 선수라고 들었어요. 네, 히딩크 감독은 KLM의 마니아로 정평이 나 있고 박지성 선수도 네덜란드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KLM을 자주 이용했었다고 하죠. 우와. 자, 그럼 이번엔 196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9년 10월 7일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 진주 남강댐이 완공됐습니다. 남강에 설치된 다목적댐 건설은 1920에서 30년대에 실시한 낙동강 개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남강 홍수량의 4천만 방류 계획을 작업했고 홍수 조절을 위한 단일 목적으로 계획됐는데요. 이후 1939년에 착공했고 방수로에 토석 약 200만 세제곱미터를 굴착했지만 댐 건설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1949년에 재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또다시 중단되는데요. 시간이 흘러 결국 1962년 5월에 착공했습니다. 남강댐은 한국기술진의 힘으로 7년 만에 완공된 건데요. 남강댐이 여러 번 착공됐다, 중단됐다 했네요. 그런데 왜 중단이 됐던 건가요? 네, 댐 건설 계획은 일제강점기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후에도 감시와 전쟁, 또 재정 부족으로 계속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재정이 여의치 않았나 봐요. 남강댐의 높이는 21m, 제방 길이는 975m였습니다. 댐의 높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총 가용 저수량은 1억 8천만 톤으로 남강 하류의 농경지에 연간 6천만 세제곱미터의 관계 용수를 공급했고 남강 유역 일대의 홍수 피해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1950년에 테레사 수녀가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45년 동안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 빈민과 병자, 고아,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인도와 다른 나라에서 헌신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정말 사랑과 헌신의 뜻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테레사 수녀님이 만든 이 사랑의 선교회는 계속 확장했고 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병과 결핵,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요양원과 거처, 무료 급식소, 상담소, 고아원, 학교 등을 포함해서 123개 나라에 610개의 선교 단체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또 1949년에는 독일 민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됐는데요. 독일 민주공화국이요? 네.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독일 민주공화국은 독일 연방공화국과 구분됩니다. 소련이 점령한 동부 지역의 독일 영토 중에서 서부 지역에 수립된 사회주의 공화국이었는데요. 1990년 10월 3일에 독일 연방공화국, 그러니까 서독으로 흡수 합병될 때까지 유지가 된 나라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1979년에는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